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팍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어떠셨어요? 미국 증시에 따라서 울고 웃던 이번 주입니다. 정말 한 주를 미국 시장 눈치를 보면서 매수에 동참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되는지 너무 좀 힘든 한 주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 경치 한번 보시면서 이번 주 증시 돌아보시고 기분 한번 다시 풀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시죠. 횡보하는 미국 증시, 오르는 한국 증시. 외국인들 오른쪽에 보이시죠? 외국인들이 미국 증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한국으로 오고 있어요. 덕분에 오늘 외국인이 많은 주식수가 들어왔고 또 금융 투자도 사들였네요. 반면 개인들은 좀 이제 지쳤나? 다시 또 오늘 파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미국 증시 보시면은 뭐 기술주가 뭐 상승하고 뭐 잠깐 밀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모멘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뉴스에서는 트럼프가 다시 1% 정도 바이든을 다시 앞서 나갔다. 이 부분이 저희를 되게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트럼프와 바이든이 대통령이 어느 분이 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 투자 방향성도 약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더 투자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을 한번 더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태양광 그리고 풍력입니다. 양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체 뭐가 오르는데 하고 정말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보시면 트럼프랑 바이든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는데요. 트럼프는 약간 금융규제 완화 쪽, 뭐 급여세 폐지 이런 관세 부과 이런 기존에 있는 공약들과 좀 관심이 있는 반면에 바이든은 완전 좀 새로운 태양광 풍력 발전 그리고 또 친환경 쪽 이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 바이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아래와 같은 뭐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친환경 문제, 뭐 스마트 시티, 전기 수도차 이렇게 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 이미 어느 정도 뭐 하나 솔루션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더 갈 것인지 아니면 잠시 주춤하고 여기서 그냥 그칠 것인지는 한번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가치투자 10년 걸어볼 종목들 제가 정리해놨던 거 보시다시피 첫 번째는 그린 뉴딜이 있었어요. 수소차, 전기차도 있었고요. 이 부분이 뭐 조 바이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미래 방향성은 약간 친환경을 생각하는 또 새로운 산업 이쪽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나. 그 2차 전지랑 뭐 전기차, 뭐 수소차 모든 게 다 변하잖아요. 4차 산업 관련된 뭐 클라우드, AI 이쪽 부분을 저희가 감히 거스를 수는 없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를 오늘 보시면은 정말 오늘 잘 이겨냈어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 보시면은 마지막에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하루 종일 증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특히 이 부분에서 주식시장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겠다. 이 부분에서 개인들이 많이 이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시장 관심주 한번 보실게요. 오른쪽이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주식들 명단이고요. 어, 오늘 특이사항으로는 한국 패키지 이쪽이 좀 상한가를 쳤습니다. 패키지는 아무래도 추석을 다가오고 있고 포장 뭐 택배 이런 쪽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특히 한국 패키지는 플라스틱 폐기물 이쪽 처리 부분에서 친환경 제품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플라스틱 용기를 대체하는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상한가를 갔던 신성 델타테크는 LG화학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동시에 들어온 만큼 아마 조금 더 올라주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업종별 시세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장재 쪽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고 테마별로 보실 때는 코로나 치료제가 오늘 신풍제약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주식시장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구나. 뭐 미리 분석을 해볼 뿐이지 정말 판단은 내리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넨바이오가 예전에 많이 떴었던 폐기물 처리 부분 역시 다시 부각되고 있고 게임 관련된 뉴딜 지수 관련주도 슬슬 올라오고 있고요.
다시 한번 2차 전지 쪽이 다시 관심을 받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반면에 시장이 너무 조용했기 때문에 뭐 대구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추석을 앞두고 기대되는 모습들 그런 어찌 보면 당연한 종목들이 좀 관심을 받았다고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이번 주 한 주를 돌아보면요. 영화테크나 KEC 이 주축으로 이 전기차 그룹들이 정말 대거 상승을 많이 했고요. 또 반면 또 모트렉스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관련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많이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를 비롯해서 자동차 관련 주식을 담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한테는 뭐 괴로웠던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또 한 주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 방향성이 굉장히 좀 지루하게 진행되고 있고 미국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오를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이 상태에서 오늘 금요일장 다시 한국 증시가 올라가는 것을 봤을 때는 역시 가치 있는 기업 또 산업별로 봤을 때 대장주만 공략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목별로 뭐 개별 종목 장세 그런 얘기가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제가 예전부터 보고 있던 주식은 첨보 종목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LNF예요. 아무래도 이 세 개가 가장 요즘 주목을 받고 있고 앞으로 더 갈 것 같은 느낌으로 오늘 금요일에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네요. 자, 외국인 순매수 상위 30 종목과 국내 기관 순매수 상위 30 종목 다시 한번 준비해드렸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SK 하이닉스 쪽 이쪽을 많이 담고 있고 외국인들 포지션은 약간 부강약품이라든지 뭐 진원생명과학을 계속 담는 걸 보니까 코로나 치료제, 뭐 제약 이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고 국내 기관은 카카오 같은 좀 안정적인 것을 잡고 있고 한국전력을 사들이는 것을 볼 때 약간 경기 방어 느낌으로 대비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도 SKC 같은 2차 전지에 가치 있는 기업들은 담고 있고요. 예전에 어제 말씀드린 그 넷마블과 뭐 하나금융지주 같이 지분법을 하는 성장성이 보이는 기업들을 또 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요. 외국인은 5G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5G에 집중을 많이 했고 오늘 말씀드릴 첨부 대주전자재료 이쪽 부분에 많이 담아가는 모습이 확실히 보입니다. 그래도 국내 기관도 마찬가지로 LNF를 담고 또 대주전자재료를 담았네요. 그러면서 좀 기업 가치가 확실하고 대장주 느낌 나는 이런 종목의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HLB 생명과학을 계속 담는 것을 봤을 때 여전히 HLB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담겨져 있지 않았나 싶고요. 반도체 부분에 뭐 미코라든지 그리고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비엠이 슬슬 다시 한번 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대장주만 공략해라. 이 첫 번째를 보실게요. 첨보인데요. 제가 한 예전에 한 8만 원 이 정도 때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종목이 너무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손도 못 댔었는데 예전부터 이 기업은 10만 원은 간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첨보는 2차 전지 전해질 관련해서 완전히 뭐 실력을 입증을 받았고 그 이후로 큰 거래 세력이 들어왔고 한번 올린 이후로는 그냥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지수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스스로 조정하면서 계단을 밟아나가는 느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해액 관련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보유했다. 정말 18만 1,500원까지 갔네요. 목표가가 거의 2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10만 원만 돼도 아니 10만 원만 되면은 정말 좋은 기업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20만 원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여러 가지 뭐 영업이익부터 뭐 좋은 얘기들이 많지만 아무래도 계속 확대하는 부분, 계속 투자비와 뭐 규모 설비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기술력이 좀 쉽게 따라갈 수 없다는 부분, 그런 쪽에서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이제 LNF 말씀드리잖아요. 어제는 에코프로비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2차 전지 소재, 양극재 분야가 오늘 다시 또 주목을 받는 거 보니까 그린 뉴딜로 확 넘어가기 전에 2차 전지 주식 살짝 다시 한번 불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LNF 보시면은 지금 차트상으로도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느낌? 이런 느낌이 저희가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전문 기업으로 에코프로 BM과 함께 국내 양극재 4강 기업으로 뽑힌다. 이 부분에서 에코프로 BM과 LNF는 다시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LNF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 차별화된 우수한 기술력과 선진 기술 선두주자. 리튬 2차 전지를 만들고 있어요. 양극화 물질 관련된 뭐 음극재라든지 전지 및 소재 분야에서 꼭 이 강점으로 뽑히고 있는데 많은 진짜 종목이 전문가들에게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주전자 재료인데요. 그래서 정말로 주식을 자기가 잘 모른다 싶을 땐 뭐 첨보 대주전자 재료, 그 다음에 LNF만 사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또 나오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 부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한솔 케미칼 얘기도 같이 나오네요. 삼성 SDI 손잡고 실리콘 음극재 개발에 뛰어들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계속 전기차 관련 뭐 양극재, 음극재,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부분 모든 것이 관심을 받고 있지 않나 싶네요. 딱 보시다시피 왼쪽만 봐도 정말 하고 있는 게 많고요.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차트상으로도 뭐 하나 불안한 거 없이 꾸준한 성장을 그리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있게 봐주시고, 이 위에 전고점 부분, 이 부분 위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을 터치한다면 이 위에는 막을 길이 없지 않나, 안정적인 기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번외로 게임주를 가져왔어요. 오늘 게임주가 좀 반등을 보인 것도 있는데 며칠 전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 언급되는 게 조이시티예요. 조이시티가 또 시뮬레이션 테라 엔드리스 워의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게임주는 아무래도 새로운 게임이 나올 때 가장 부각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실적이 좀 동반되는 주, 그런 주가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지금 고점까지 다가왔기 때문에 이 위로가 뚫려 있다, 이런 느낌에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와 또 빅히트를 양쪽으로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넷마블을 지금 내려온 시점에서 다시 봐야 된다. 역시 또 넷마블은 모바일 게임 페이트 그랜드 오더라는 새로운 이벤트 배틀인 뉴욕 2020을 선보였다. 이렇게 계속 모멘텀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투자 가치 지분한 부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세력을 다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오늘의 레포트 같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처음 가져온 종목은 바로 LS 일렉트릭입니다. 동사는 그린 뉴딜 정책의 수혜 업체로 꼽히고 있어요. 이 그린 뉴딜 정책은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아직도 지속될 그런 모멘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확산 과정에서 고부가 직류형 전력기기 수요가 증가한다. 그리고 또 분산형 전력망은 배전되는 수를 확대시키며 모든 설비 투자는 전력 인프라를 전제로 한다. 특히 여기 보시면 LS 메탈에는 LNG 스테인리스 관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의 실적 개선 성과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4분기는 신재생 사업부가 회복을 주도하며 영업이익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말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또 기대가 되는 기업이고요.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삼성 전기가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한 전문가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봤을 때 LS 일렉트릭도 전기 쪽으로 그쪽 관심이 더 몰리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코리아 서킷입니다. 다 좋다, 21년 더 기대, 이렇게 되어 있네요. PCB, 반도체 PCB 장비 쪽인데요.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량이 다시 또 늘어날 것 같아서 여기서 또 수익성 개선이 된다. 정말 PCB 관련 장비 업체 얘기가 나오면 코리아 서킷가 대장주로 가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150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매출액은 43억 원 추정되네요. 그래서 이 모듈, 반도체 칩 사이즈 및 미세화,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을 알고 있고 티플렉스도 같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시장 쪽 전망이 다 같이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 실적 보시다시피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이 부분을 봤을 때 영업이익 성장성을 봤을 때는 당연히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차트상으로도 살짝 눌림을 주고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은 차트상 느낌이 온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업은 바로 바이오 쪽의 매드팩토입니다. 유럽 종양학회에서 매드팩토가 지금까지 뭐 연구했던 것들을 발표해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유한양행 한미약품 그리고 삼성 바이오에피스 등 정말 거대 기업들이 이 행사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신약 관련 주요 임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매드팩토를 아시는 분이 많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매드팩토를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2의 셀트리온 느낌이 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떤 일을 하는지는 한번 둘러보시면요. 얘네가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백도서팁인데요. 바로 TGF 베타 신호를 저해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 화학요법제 등 다양한 항암제들과 매드팩토가 만들어낸 백도서팁은 병용 임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어느 바이오 회사가 뭐 치매면 치매, 뭐 파킨슨이면 파킨슨 이렇게 한 분야만 공략을 한다고 하면 매드팩토가 만들어낸 백도서팁은 그런 여러 암 치료 개발제와 함께 쓰이는 병용 투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양한 암 관련된 그런 그 임상 이상 실험을 같이 하기도 하고 공동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같이 세포에 대한 변화 모습 이런 거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병용 투여했을 때 어떤 것도 진짜 효과가 있는지 이런 모든 임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쪽이 되게 어렵지만 매드팩토를 보시면 바이오 쪽에서는 파이프 라인이 많은가, 뭐 탄탄한가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여러 항목의 파이프 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계속 매드팩토가 2023년까지 실험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상장한 지 한 1년 반 정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시가총액 10몇 위까지 올라오는 큰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많이 들어본 머크,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관련 미국에서 개발 중인 이미 글로벌 제약사와 애초에 먼저 투자를 받고 같이 병용 투여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 만큼 이 기업 가치는 굉장히 좋을 거라 예상됩니다. 두 번째 느낌이 온다 종목은 일진 다이아입니다. 저희가 지금 2차 전지가 다시 오를 것 같다. 그린리드를 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대세는 수소차예요. 그 수소차 오늘 마지막에 일진 다이아를 외국인 기관이 전부 다 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진 다이아는 수소차를 이제 만들어낼 때 뭐 보시다시피 저희 우리나라에 좋은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다양한 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고압 수소 연료 탱크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일진 다이아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역시 보시다시피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보이시죠? 외인 기업 같이 담은 거요.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한 1, 2주 전부터 너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우양입니다. 아직 이 우양이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성장성이 있는지는 크게 분석은 아직 부족한 상황인데 SK증권연구원에 9월 3일에 제시를 했습니다. 300개 거래처 중에 CJ제일제당과 풀무원 같은 큰 기업 그리고 또 뭐 스타벅스까지 같이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어서 대표적인 건 핫도그예요, 핫도그. 그래서 이런 프랜차이즈나 가정에서 쓰는 용도로 뭐 딸기야 사과, 과일, 원가 등 뭐 다양한 음료까지 제공한다. 이런 부분이 우양이 되게 좋은 기업이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연간 500억 원의 핫도그 생산하는 캐파를 또 늘리고 있고 또 연평균 이 시장은 성장했으면서 또 2020년에는 시장 규모가 1,000억이 돌파할 것이다. 그래서 해외 핫도그 수출 규모까지 늘려가면 이제 해외 매출까지 발생된다는 측면에서 우양이 되게 전망이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 기대가 커졌다가 살짝 눌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가치주는 한 3일, 3, 4일 전에 부각을 됐던 로체 시스템즈예요. 최근 뉴스는 그렇게 많이 없는데 본점 소재지까지 변경하면서 업무 효율성을 증대한다고 봤을 때 회사의 지금 성장성이 뚜렷하지 않나. 사실 로체 시스템즈는 제가 아는 지인분과 오래전부터 보고 있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2020년 2분기 트리플 증가 달성 8월 14일자를 보시면 2순위에 있어요. 2순위. 그게 뭐냐면은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벌써 올해 2분기에 작년 벌어놓을 걸 다 벌어놨다. 정말 실적이 좋은 기업이다. 이 부분이 되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송 장비 전문 업체로 디스플레이 후공정 이송 장비가 주력 장비이면서 또 매출 비중이 또 이렇게 돼 있네요. 반도체용과 또 레이저로. 그래서 롯데 시스템즈는 베트남 모듈 투자가 또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해외 공정 모듈 투자 부분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적 고상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9월이 지났으니까요. 또 다시 10월이 되면 3분기 실적 발표가 다가올 테고 또 지루한 장세 속에서 저희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지 애매할 때 실적이 확실히 받쳐주는 기업이라고 하면 주가는 어느 정도 비슷한 근처까지라도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실적을 벌써 2분기까지 달성해 놓은 롯데 시스템즈를 가져가야 되지 않나. 또 그리고 과거 2, 3년 전에 봤을 때 롯데 시스템즈가 항상 4분기 실적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4분기 실적이 제일 좋았던 걸 예상하면 지금 3분기부터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3분기가 끝나가긴 하지만 이 시점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트리플 증가 달성 기업들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볼 때는 ISC와 뭐 서플러스 글로벌, 월덱스, 오성 첨단 소재, KC텍 이 부분 많이 관심 받았었죠. 이 실적이 정말 좋은 주식은 여러분들이 같이 투자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7월자에 그 제목이 이렇게 났어요. 코로나 영향을 받았음에도 실적은 퀀텀 점프. 제가 보면은 레포트를 썼을 때 정말 고점이어서 약간 보수적으로 레포트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개인 투자자를 몰리게 하고 나서 나가려는 모습인지 그런 느낌의 레포트도 있는데 지금 LG화학 얘기가 많죠. 근데 롯데 시스템즈는 퀀텀 점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퀀텀 점프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정말 기업 가치가 확실히 한 단계 업되는 레벨업이 됐을 때만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아직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주식이 회복이 된 게 아니고 더 성장성은 여전히 꾸준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롯데 시스템즈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도 모든 제가 전해드릴 사항을 전달했고요. 또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좋은 가치주가 있다면 제가 주말 내내 또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